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이장. 여기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제가 이장을 한번 보니까요, 솔루션이 엉망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계셨을지, 얼마나 큰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사실은 제가 1장 7절도 풀고 있었어요. 풀다 보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1장 6절까지 범위와의 내용과 전혀 상관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장 6절 조회수가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숙제가 아니면 안 봐요. 그걸 내가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2장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2장은 또 열심히 봐주기로 약속. 자, 1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y 프라임을 0 치환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1차 선형 비선형, 제차 비제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지금 y 프라임이 x에 대해서 미분된 값이기 때문에 g 같은 경우가 dy dx이거든요. 그렇다면 dg dx를 d제곱 y dx제곱 프라임 이렇게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이런 식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예로 두 개를 더 들라고 했지만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이 1번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1번 같은 경우 여기에 x가 있었는데 2번의 경우에는 y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즉 x를 통하지 않고 y와 g로만 이루어진 그런 연쇄 법칙 체인 룰을 통해서 g 프라임, y2 프라임을 유도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인 룰을 쓰라고 했는데요. 자, 단편적으로 봤을 때 y2 프라임을 체인 룰로 한번 풀어봤을 때는요.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엔 없던 dy 항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y 프라임이 z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다른 점이 뭡니까? 자, 이 항에는 y와 g만의 관계로서만 유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방정식을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려면 치환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3번부터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차수를 하나 낮추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라 이런 문제죠. y 프라임을 0 치환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 프라임이 z 프라임이 되고 z는 0. 이렇게 우리는 g를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y는 g를 한번 적분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c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c를 1, 뒤에 있는 c를 2 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y 프라임을 0 치환을 했을 때요.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y는 한 번 더 적분을 한 값이 되겠죠. 적분을 할 때 c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도 c로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도 앞에가 1, 뒤에가 2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번에서 좀 패닉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5번이 앞에 3, 4번과 다른 거는 5번에는 y향이 살아있기 때문에 g'을 dg dy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y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g를 그냥 g'으로 미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y'을 g로 치환을 했을 때 y2'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x항이 없어요. dx를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y와 g에만 관련된 방정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체인 룰을 써서 dx를 없애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2번을 참고해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y2'을 요런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날아가겠죠. 나가서 즉 지금 g가 y'이기 때문에 이는 또 dy, dx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애초에 g를 가정할 때는 y', 즉 x항에 미분될 y를 가져왔기 때문에 g'이랑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 이 친구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c에 곱해지던 말던 c는 c일 뿐이다. 6번 문제는 차수축소법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y1, 2를 알면 해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6번 같은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차수축소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또 외울 게 생겼어요. 차수축소법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리덕션 법을 해요. 자, 요거 항상 외우고 다니셔야 되고요. 자, 이때 해는 요런 방식으로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짜잔. 그래서 제가 더 쉽다는 거예요. y1, 2만 찾아내면 해는 그냥 여기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문제에서 y1도 이렇게 주잖아요. 찾지 않아도 돼. 너무 편한 것 같아요. 6번 문제를 우리 먼저 제너럴 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px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너럴 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px는 이렇게 되겠죠. 다 구했어. y2를 구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거죠. 자, 또 y2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y2를 도출을 하고요. 결국 그래서 답은 C1의 C2의 y2.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7번도 여기 sin y항 때문에 g'을 y만의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y2'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없어졌죠. 마지막에 g를 dy dx로 두는 거 명심하시고요. 최종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8번도 그냥 g'으로 두고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여기서 여기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모 위원한 게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ln으로 적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최종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9번도 이제 차수 축소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으로 금방 px 구할 수 있으시죠? 따라서 y는 이렇게 최종 답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0번 y''이 있기 때문에 g'을 쓸 수는 없죠. 따라서 dz dy 또 날라가지고요. 따라서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지요. 참고로 이렇게 변형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따라서 요거 부분적분이죠. 이렇게 최종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뭐 편하게 그냥 G'으로 두고 풀면 되는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이제 숨겨진 이니셜 컨디션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원점을 지나고 원점에서 기울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니셜 컨디션을 찾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거 한번 이제 해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여기서 적분될 때 C, 그러니까 컨스탄트 앞에 2분의 1을 굳이 곱해야 되냐? 이니셜 밸류가 주어지면 곱해야 돼요. 이걸 그냥 그대로 또 C를 그냥 내렸다가는 여기서 점수 하나 내려가는 거예요. 네. 미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최종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번 이런 식으로 불리는 문제라고 K-터널인가 풀면 되겠죠? 미분 방정식 풀고 이니셜 밸류 넣어보고 Y항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G'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스탄트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식으로 이제 컨스탄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하이퍼블릭 코사인 x가 우함수예요. 얘들을 비교했을 때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붙여도 똑같은 값을 가지겠죠. 여기서 C1이 0이라고 밖에 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2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13번도 모델링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x항 대신 t 시간을 넣었을 때 y가 거리, y''이 속도, y2'이 가속도죠. 그걸 이용해서 속도와 가속도를 더한 값이 일정한 컨스탄트를 갖는다. 이거를 모델링을 한 거고요. 이거 뭐 편하게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자, x 대신 t항을 쓰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y는 이렇게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니셜 컨디션을 임의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니셜 컨디션으로 초기 위치와 속도를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얘들을 대입해서 한번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최종 답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도 속도가 가속도에 반비례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으로 변경시켰을 때 초기 위치를 y0, 초기 속도를 v0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콘스탄트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어이구. 따라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15번부터는 제시한 y1, 2가 이 식의 해의 기저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해결을 하라, 그리고 그래프까지 그려라,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 뭐 솔루션이랑 완전 다르던데요. 나는 진짜 솔루션 처음 해보고 다른 문제인 줄 알았어. 솔루션이랑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해의 기저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기저. 얘는 일단 서로 독립이어야 합니다. 독립이어야 되고, 그리고 얘네 기저들만을 조합해서 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기저의 정의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자, 바로 이제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통 y2분의 y1의 콘스탄트가 아닐 때 기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탄젠트 2.5x니까 콘스탄트가 아니죠. 그래서 이 y1과 y2는 해를 구성하는 기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15번부터는 요 식을 풀 필요가 없어요. 네, 처음에 y1만 줬을 때 요 식에 있는 px를 이용해서 y2를 구하는 게 우리의 임무였거든요. 여기 y2까지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제너럴 폼이 뭐였죠? 해가 c1y1에 c2y2예요. 여기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만 저희가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16번부터는 빨리빨리 해버릴게요. 자, y분의 y분의 x 콘스탄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y'까지 구하고 이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7번도 후딱 해버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8번도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겠죠. 자, 19번도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이렇게 이제 2장을 마무리 해봤는데요. 자, 2장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길이도 조금 길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는 여전히 계속 나올 거예요. 이미 2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미분 방정식은 노트 정리를 잘 하셔서 방정식에 따라 어떤 케이스로 내가 풀어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쪼록 영상이 이번에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2장 2절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단원과 상관없이 질문은 아무 동영상에 올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찾아서 댓글 남겨드릴게요. 이번 주에 또 감기를 한번 앓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부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중간고사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장 2절 영상까지 또